여러분, 혼자 산다는 게 정말 외로운 일일까요? TV를 켜면 나옵니다. 홀로 밥 먹는 어르신, 명절에 혼자 보내는 노인. 그런데 잠깐,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혼자 사는 것과 외롭다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는 물리적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죠. 오늘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혼자라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고, 더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외롭지 않은 1인 노후, 그 현실적인 설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왜 항상 불행한 1인 노인만 비춥니까? 선택 편향입니다. 극적인 이야기가 화면에 잘 담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다채롭습니다. 새벽 6시 혼자 사는 최미정 씨는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틉니다. 이게 그의 아침입니다. 오전 10시 박노윤 씨는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모임날. 친구 셋이 옵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그림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죠. 점심은 각자 먹고 오후엔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딱 좋은 거리. 행복은 사람 숫자로 재는 게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질로 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 혼자가 더 편할 수 있는지 3가지 현실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든, 점심을 거르든, 저녁을 9시에 먹든 누가 뭐라 합니까? 없습니다. 박노윤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아들 출근 시간 맞춰 아침 차려야 했어요. 며느리 입맛 생각하고 손주 먹을 거 따로 준비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내일은 계란밥, 모레는 그냥 빵.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리모컨 선택권, 창문 여닫는 타이밍, 전등 끄는 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의 합이 자유입니다. 최미정 씨는 밤 11시에 빨래를 돌립니다. 왜냐고요? 그때가 좋으니까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으니까요. 루틴을 내 식대로 설계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율성입니다. 두 번째,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함께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딪힙니다. 세대 차이, 생활 습관, 가치관. 최미정 씨의 고백입니다. 며느리는 환기를 엄청 시켜요. 저는 추운 게 싫거든요. 손주들은 밤늦게까지 TV를 봐요. 저는 일찍 자고 싶은데 매일 참았어요. 내 집인데 내가 참아야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은요? 제가 원하는 온도로 살아요. 조용한 밤을 누려요. 이게 평온이에요.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명절엔 만나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급한 일 있으면 달려가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사는 게 효도는 아니에요. 세 번째, 재무 독립입니다. 돈 이야기 피할 수 없죠. 박노윤 씨는 말합니다. 용돈 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주는 거. 고맙죠. 그런데 제 돈을 제가 쓰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연금으로 살림 꾸려요. 예산 짜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가고. 이게 자존감이에요. 재무 자율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속도입니다. 오늘 책 사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누구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속도감이 삶의 활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혼자 살면서 얻은 자유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읽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외롭지 않은 1인 노후 어떻게 설계할까요? 8가지 방법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것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신체 건강 루틴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복잡하면 안 합니다. 간단해야 지속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10번, 물 한 잔 마시기. 이게 시작입니다. 거창한 운동 필요 없어요. 식사는 요일제로 돌리세요. 월요일은 된장찌개와 밥, 화요일은 오트밀과 두부, 수요일은 미역국, 목요일은 계란말이와 김, 금요일은 간단한 볶음밥, 토요일은 자유. 이렇게 정해두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장도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돼요. 과일은 3가지만. 사과, 바나나, 귤. 매일 하나씩.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정신 건강을 루틴으로 관리하세요. 수면 시간을 고정하세요. 밤 10시 소등, 아침 6시 기상. 주말도 똑같이. 뇌가 패턴을 기억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베란다 식물에 물 주기. 내일은 창문 닫기. 거창할 필요 없어요. 완료하는 경험이 뇌에 보상을 줍니다. 독서는 하루 10페이지. 장르 안 가립니다.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아요. 글자를 읽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웁니다. 호흡 명상 10분이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거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자기 대화 문장 3개 드립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서 말하세요. 오늘도 내 시간을 산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이다. 부끄럽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그래도 하세요. 효과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연결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세요. 혼자 산다고 고립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다시 찾으세요. 학창시절 동창, 옛 직장 동료. 전화번호 남아있으면 전화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10명 중 3은 반가워합니다. 새로운 모임도 합류하세요. 동네 복지관 가보세요. 문화센터도 좋아요. 걷기 모임, 노래 교실, 서예반. 뭐든 좋습니다. 김서연 씨는 지역 봉사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외로움은 집에 있을 때 찾아와요. 밖에 나가면 사라져요.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어도 돼요.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주 3번 외출하세요. 목적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카페든 공원이든 마트든 집 밖 공기를 쐬는 것 자체가 연결입니다. 네 번째, 재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월 예산 템플릿 하나 드립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필수 항목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 약값. 선택 항목 통신비, 교통비, 취미활동비. 즐거움 항목 외식, 선물, 책, 소소한 사치. 비상금 월 수입의 10%. 이렇게 4칸으로 나누세요. 매달 첫날 작성하고 월말에 점검. 이것만 해도 돈 불안이 줄어듭니다. 소액 사기 경보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환급금 있다고 하면 끊기. 문자로 온 링크 절대 클릭하지 않기. 급하게 돈 요구하는 전화 가족한테 직접 확인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웬만한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소확행을 루틴에 끼워 넣으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 산책 20분. 같은 길이어도 좋아요.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집니다.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기. 인스턴트 말고 원두 갈아서. 소리와 향이 의식이 됩니다. 사진 찍기. 스마트폰으로 충분해요. 오늘 본 꽃 한 송이, 하늘, 거리 풍경. 나중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라디오 듣기. 음악이든 이야기든
배경음이 있으면 집이 덜 조용합니다. 식물 키우기. 다육이면 충분해요. 물 일주일에 한 번. 자라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를 만듭니다. 미시적 행복 무시하지 마세요. 6번째, 셀프 케어를 습관화하세요. 외모 관리 허영이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세요. 머리 모양 정돈하는 거 기분 전환됩니다. 얼굴에 로션 바르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피부 건조하면 기분도 처집니다. 옷장 다이어트 하세요. 1년 안 입은 옷 과감히 버리세요. 20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고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집 정돈 10분 규칙.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은 싱크대, 내일은 화장실, 모레는 거실 테이블.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입니다. 단정한 외모와 깔끔한 공간. 이 두 가지가 마음을 정돈합니다. 7번째,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약물 정보 카드를 만드세요. 복용 중인 약 이름, 용량, 알레르기 정보. 명함 크기로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응급 상황에 의료진이 봅니다. 긴급 연락처 카드도 만드세요. 가족, 이웃, 단골, 병원. 핸드폰 고장 나거나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종이로 보관하세요. 휴대폰 긴급 기능 설정하세요. 측면 버튼 5번 누르면 자동 신고되는 기능. 설정 방법은 통신사에 문의하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이웃 알림 규약 만들어 보세요. 옆집 할머니와 약속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기척 없으면 초인종 눌러주세요. 이 정도면 됩니다. 응급 호출 기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목걸이나 팔찌 형태로 버튼 누르면 구조 요청 가는 장치. 장점은 즉각 대응, 주의점은 월 사용료와 오작동 가능성.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안전은 과잉이 없습니다.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8번째, 정기활동을 달력에 박으세요. 일주일 루틴을 만드세요. 월수금은 외출, 화목토는 집에서 취미, 일요일은 자유. 이렇게 정해두면 무료함이 줄어듭니다. 종교활동 있으면 계속하세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떨까요? 복지관에서 도서 정리, 급식 봉사 뭐든 좋습니다. 여행도 고려하세요. 시니어 맞춤 코스 많습니다. 당일치기 버스 투어, 2, 3일짜리 템플스테이. 큰돈 안 들어도 다녀올 곳 많아요. 김서연 씨의 조언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선택이고 시간은 예술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시간을 채우세요. 그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주 3번 외출 약속하세요. 어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박노윤 씨는 요즘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내일 할 일을 떠올립니다. 산책 코스, 읽을 책 페이지, 그릴 그림 주제. 사소하지만 확실한 계획. 이게 그를 다음 날로 끌어당깁니다. 최미정 씨는 말합니다. 혼자라서 외롭지 않아요. 혼자라서 자유로워요. 이 차이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예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이건 결핍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나의 이막 자유권. 이렇게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야 얻게 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한 나만의 권리.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창문 열고 심호흡 한번.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거울 보고 오늘도 내 시간을 산다 말하기. 이 중 하나만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막 자유권 첫 실천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생활 완전 정복, 스마트폰,
200% 활용법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